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타임 포커스 56강은 이제 23년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무책임한 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일상의 그 특별함이 없는 일상 속에서의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좀 나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서월을 보면은 이제 지금 23년을 지나는 12월 19일 이제 우리가 2020년에 이제 전염병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강한 충격을 받은 그런 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년 그러니까 세계 기후의 이상 변동과 이어지는 산불과 홍수가 이제 극심했었다. 그리고 22년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상당히 이제 유럽 지역에 이제 굉장히 이제 긴장감을 조성했던 그러한 이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평화로웠던 세계가 이제 어떠한 이제 신냉전의 구도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23년 올해는 연초에 2월부터 투르키의 대지진이 상당히 충격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이제 희생자도 났고 굉장히 저기죠.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연말에 그 10월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이제 시작이 됐죠. 굉장히 하마스의 충격적인 이러한 이제 테러로부터 이제 17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이제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점점 엔타임으로 진입하기 위해 워밍업 되어가는 상태다라고 이제 지금의 순간에서 지금 23년 12월 19일에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이제 쭉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염병과 이제 기후와 이제 전쟁, 그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여러 가지 식량 문제라든가 물 문제라든가 이러한 이제 아직 이런 것들이 극심해지지는 않았지만 세계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러한 이제 추세는 이제 이렇게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인류사의 이제 나침판이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든지 이거는 또 비밀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저기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인류사의 나침판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변화가 극심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23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아는 것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에 있어서 기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학이 급격도로 발전하게 된 거는 이제 데카르트의 좌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로축, 세로축에 있어서 여기 기준이 있고 여기 좌표 있잖아요. 좌표들이 어떠한 위치가 있으면 그 좌표점이 그렇게 저기 알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함수라든가 여러 계산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데카르트의 좌표계가 큰 역할을 수학사에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표계가 하나 간단히 도입됐지만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사의 여러 진행 방향이라든가 그러한 상황들 그런 것들은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으로 좌표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시간표 그 좌표계를 잘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지금의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좀 특이하게 여기 본어를 조금 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본어를 좀 뒤로 하고 이 결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어는 23년은 그래도 이제 세계적으로는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이러한 해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상성이 회복이 조금 된 그렇죠. 코로나로 3년 정도의 극심한 어려움에서 어느 정도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사회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그래도 그나마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몇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도 있었지만 또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 사태도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으로 또 어려운 여러 상황들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세계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안정한을 되찾은 그러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인류사 이제 좌표의 중심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제 건국 후 이제 70년 전에 건국된 그 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세계 반유대주의의 확산이 또 예고돼 있고 또 알리야가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엔타임을 재촉하고 있는 시간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표면적으로 그 세상사하고 엔타임사하고 시간표하고 가장 극적인 대조를 이룬 23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0년처럼 21년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심하던 그런 그 때에는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거 뭐 마지막 때가 된 거 아니야 하면 이렇게 느낄 정도로 세속사와 엔타임사가 같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23년은 요 그 세상사 이 세속사하고 요 엔타임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그러한 이제 두 개의 그런 역사가 전혀 이제 요거 이제 숨겨진 이 엔타임사는 숨겨진 상태로 강렬하게 빠르게 진행된 것이고 요 세상사는 어떻게 보면 23년은 좀 느리게 그렇죠. 엔타임을 별로 느끼지 않는 그러한 이제 위험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 그러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에 굉장히 상반된 그러한 속도를 역사의 속도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좌표를 가진 사람들은 요 이스라엘 사건으로 인해서 또 이 사건이 불러올 여러 가지 이제 이어질 사건들을 통해서 엔타임을 재촉하는 굉장히 재촉이 있었던 23년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는 계속 인공지능의 발전이 계속 있는 것이고 또 반기독교 정서의 확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상 기후 등 새로운 차원으로의 위협은 계속 이제 보이지 않으나 증가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소리 없이 진행 중인 것을 우리는 이러한 이제 엔타임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러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년대 20년대 이제 전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5년까지가 이제 전반기인데 결국에는 유럽이 해체되는 시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난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 등으로 유럽이 어떤 하나의 유럽이라기보다는 이 기존의 유럽 질서가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은 내파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유일 패권 구도가 이어졌던 30여 년간이 지나고 이제 지금 후티 반군조차 하나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미국의 그러한 이제 시기가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이제 해양 이제 무역 노래든가 이것도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러한 시기고 이제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렇죠. 굉장히 내파 길을
이제 맞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 자국의 이익만을 또 너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또 외부적 어려움과 겹쳐서 세계의 패권을 스스로 이렇게 내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결어를 벌써 말씀드렸고, 여기 본어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저의 그냥 그야말로 이 제목처럼 이런저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반드시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서어와 결어는 그래도 하나의 좀 이렇게 좀 인식을 이렇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번호. 예, 그래도 평화로웠던 그 2023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차이나하고 인도하고 튀르키예 그리고 북한과 한국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1년, 22년까지의 어때요? 20년부터 해서 3년 동안 차이나는 전면적인 방역을 스스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뭐 수출이라든가 뭐 해외하고의 뭐 어떤 약속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 이렇게 뭐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이라든가 이렇게 세계가 세계화가 밀어준 자신들의 어떤 기대하는 바를 철저히 이렇게 저기 했다 이렇게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은 권력 투쟁 시진핑의 권력을 3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경고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통제를 통해서 하나의 수단적 가치로 이렇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이제 세계 유통망이 붕괴됨으로써 이제 세계는 다른 곳에 이제 공장을 세워야 되겠다. 이 중국화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3년간의 자기 어떻게 보면 통제, 방역, 그죠? 정치 저기를 위한 그죠? 오죽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거를 월드컵인가 하여튼 뭐 올림픽인가 하여튼 월드컵일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 유럽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스크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열받아 가지고 나오면서 백지 이렇게 시위를 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저기 방역이 해제된 거 아니에요. 참 웃지 못할 적이죠. 하여튼 부메랑이 이제 중국한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년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기였다. 차이나가 방역도 풀고 그러나 기대만큼은 못 미치는 성장이었다. 3년간의 멈춤이 이제 다시 회복되려면 이제 올바른 정책 방향과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이나는 모든 국가 정책이 군사적 증가를 통한 이제 시진핑 어떤 1인 지배 체제의 공고화가 이렇게 목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파를 숙청하고 그죠? 요 지금 근래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중국 지도자들이 반대파가 숙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계까지 통제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만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자기들의 저기를 이제 자기가 3년간 쉬더라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차이나의 교만이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세계는 이제 차이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차이나가 이러한 이제 여러 행태는 한 나라의 어두운 미래를 넘어서 이제 동북아 또는 세계에 미치는 이제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차이나에 대한 새로운 투자는커녕 차이나 국내에 있는 외국 기업들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엔타임의 가정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전과 같은 번영의 시기가 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지속적인 통제 체제의 구축은 또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 체제가 어떠하리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차이나는 이제 군사력에 몰빵하는 수준이고 이제 앞으로의 아시아 제국가 그죠? 제국가들이 이 또한 그 중국과 또 같이 경쟁하면서 군비 증가가 더욱더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일본만 해더라도 이제 2배, 기존 군사비의 2배 해가지고 지금 이제 90조에 이제 이르르는 그러한 이제 돈이 이제 군사비 향후 군사비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먼저 이제 동진아해에서 이제 필리핀과 해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가장 큰 싸움은 이제 한반도를 비롯한 이제 그 다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미국이 다 달라붙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대만은 이제 다 달라붙을지 조금 어떠한 상황인지 좀 모르고 또 필리핀은 간단한 충돌로 또 끝날 텐데 이러한 이제 먼저 이러한 대충돌 엔타임에 들어가서 대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소충돌, 해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와 투르키예를 이렇게 보면은 참 인도와 투르키예처럼 지금 상반된 어떤 위치에 있는 나라는 상당히 이렇게 드물다. 인도는 그 기존의 냉전 시대의 제3세계의 리더국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친사회주의적인 국가와 그렇죠. 좀 가까웠죠. 그런데 굉장히 서방에 이렇게 굉장히 가까워지는 행로를 이렇게 벌여왔다. 그리고 반중국, 그리고 친러,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외교 정책으로 이렇게 서방에 가까워지는 이제 그러한 방향성을 보였고, 이 투르키예 같은 경우는 세속주의 국가, 친서방 국가, 나토 일원의 국가에서 점점점 이제 반미적인 국가, 그리고 그 친이슬람 중심 어떤 그런 방향으로, 그죠? 그다음에 칠러화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방향으로, 그러니까 인도와 투르키예는 서로 이제 반대 방향의 길을 이렇게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도는 어때요? 중국의 인구수로도 앞지르고 또 러우 전쟁의 와중에서 에너지를 값싼 가격에 조달해서 이제 인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되면서 오히려 러우 경제가 인도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굉장히 호재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내수는 물론 이제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가 여러 가지 천연가스라든가 원유 등을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또 다른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과 차이나의 디리스킹의 와중에 세계 공급망의 대안으로 상당히 주목받아 경제적 실리도 챙기고 있고 또 안보적으로도 이제 기민한 중간자 역할을 통해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이 쿼드라 그래가지고 일본, 그 미국, 호주, 인도 해가지고 인도 태평양 어떤 그런 군사 연대라 그럴까 이걸 또 추진하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또 빠르게 이거를 또 손절하고 또 친러적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중립적인 여러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지금의 여러 국제 환경 속에서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여러 이익들을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또 세계 공급망 이러한 때 그 굉장히 발빠르게 또 자기들을 어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투르키예는 이제 올해 에르도안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승리함으로써 이제 기존의 정책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실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23년이 올해가 투르키의 100주년이기 때문에 비전 그 2023을 향해서 달려왔지만 뭐 일찌감치 몇 년 전에 이것은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하여튼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 지진도 있어서 한 10% 정도의 전 GDP 타격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일 이건 좀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투르키예가
이제 이슬람 보수화 정책을 취하지 않고 기존의 세속주의의 어떤 정책을 친서방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또 상식적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했다면, 그러니까 미국 그 금리가 올라가는데 트루키에가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통화 팽창 저기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심한데, 하여튼 상식적인 경제 정책을 운용하고 이렇게 이슬람 보수화가 아닌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투르키예가 지금 그 서방의 이론으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인도와 지금 베트남에게 몰리고 있는 경제 투자가 상당 부분 투르키에 몰려서 경제적 번영을 굉장히 그 군사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 번영을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요 투르키예의 지금의 잘못 어떤 방향으로 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도 고통을 받고, 그죠? 하여튼 그러한 기회를 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크게 그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죠? 왜냐하면은 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그 공장이 세계 공장을 유치하기에는 그 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다. 여러 가지 항만 시설이라든가 또 전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고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인적 자원이라든가. 근데 여기에 비해서 트루키에는 그 인구 거의 9천만, 8,500, 9천만에 이르는 그러한 인구와 그 다음에 요 그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값싼 노동력도 또 그 주변에서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중앙아시아 그런 같은 민족 터키계 그런 투르키계의 그런 민족들이 이렇게 또 와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어떤 동유럽 그 다음에 그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에 이르는 그러한 시장을 이제 보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지금이 어떤 상황까지 됐냐면 군사 안보적으로 서방의 신뢰를 받지 못해서 이제는 차이나에서 전투기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F-35는 이제커녕 F-16의 어떠한 저기 부품도 그 다음에 그 업그레이드도 이제 미국으로부터 거절당해서, 또 그 유럽의 비행기도 이제 중고 비행기를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독일이 거절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차이나로부터 이제 그 전투기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한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는 인도와 이제 이스라엘과 거리가 멀어지는 투르키예를 이렇게 보면서, 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미워하건 싫어하건 간에 이 이스라엘과의 어떤 국제 관계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그 축복과 저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그 투르키예하고 인도가 이제 어떤 기회, 점점 이렇게 이스라엘과 또 이렇게 반대의 길을 걷고 있고, 서방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인도가 중국에 대해서는 척을 더 지면서, 그렇지만 투르키에는 중국과 더 가까워지고 있고 러시아하고 더 가까워지고 있고, 적어도 인도와 같을 정도의 어떤 저기는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 이런 종교에 이제 그 천착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잠깐 보면은, 지금 이제 북한은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꼽고 있는 그러한 이제 북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또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독자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국가는 이제 일찌감치 이제 멀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되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일단 우리가 좀 유심히 볼 거는 뭐 이렇게 그 어린 딸 김주애를 내세울 정도로 건강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하나의 건강에 이렇게 그 목을 메고 있는 그러한 북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북한의 변화가 이 한국을 비롯해서 동북아에 또 미칠 파장은 또 큰 것이기 때문에 요 한 사람의 건강이 진짜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애초에 그 김정은은 굉장히 인물도 웰빌트하고 또 이렇게 잘 그 뭐라 그럴까 균형 잡힌 몸이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할아버지 김일성을 코스프레하면서 막 일부러 살을 찌우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김일성을 코스프레하면서 잘못된 몸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살을 찌우고 막 똑같이 뭐 성형 수술을 했는지 얼굴 형태도 그 김일성과 같이 비슷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이 몸을 이제 상태가 그때부터 망가지게 된 겁니다. 이제 처음부터 등장하면서부터 등장하면서부터 망가진 몸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 자체도 또 잘 관리했으면 되는데 자제력을 잃은 생활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뭐 술이면 술, 또 기쁨조, 여자면 여자, 마음대로 그러니까 제일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적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저 터치도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모두가 그냥 그 앞에서 설설 기는 그러한 그 어떤 그 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1인 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이 자제를 해도 그 원래부터 그 몸의 상태가 이렇게 그 만드는 할아버지 몸으로 만드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즉 아쉬움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자제력을 잃은 생활 습관이 김정은의 몸을 완전히 이제 이런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건강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때요? 정신이라는 게 진취적이거나 적극적인 생각이 나오기 힘든 겁니다. 사실은 몸이 또 건강해야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힘찬 어떤 생각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는 것이 몸이 막 아프고 이러면은 뭐 어두운 생각들이 자꾸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죠? 하여튼 김정인의 건강 상태는 한반도 정세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이제 갑작스러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미칠 수가 있다.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여기 동북아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다른 것은 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뭐 그렇게 개가천선할 그런 나라도 아니고 갑자기 뭐 경제나 뭐가 그렇게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뭐 그냥 이렇게 사는 나라일 텐데 하여튼 김정인의 건강 상태는 이 건강 상태가 이상이 생기면 하여튼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 또 여러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저기를 둘러싼 그러한 또 군 파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이든지 김정인의 건강에 이상이 오면 김일성 일가는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뭐, 뭐 김주애로 이렇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건 희망사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그 왕조 국가하고 지금 공산주의 국가 두 개를 합쳐놓은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어떤 여자가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그런 나라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여튼 그렇고 하여튼 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그렇죠.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은 국뽕으로 사는 나라다. 국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내실을 이렇게 귀하면서 자제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라부터 국가로부터 또 각각의 개인까지 한탕주의라 그럴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현실의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차분한 그러한 그것이 아니라 그냥 국뽕. 그러니까 남들이 뭐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그냥 국뽕이 넘쳐나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한국을 참으로 어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쇄 도산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그 표용어인가? 표용어 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 TV라고 옛날에 이렇게 그 개그맨 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런 상황 그 TV를 보면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부동산에 관한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다.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보는 이렇게 저기 속에서도 다 그냥 임대 이렇게 저희가 그 광고가 널렸고 많이 문을 닫는 그러한 이제 그 가게들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굉장히 도산이 이렇게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이 기타 물가 상승률보다 4배로 뛴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30년 동안 부동산이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4배가 더 이렇게 이렇게 뛴 것이 부동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실수요가 아닌 뭐예요? 투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투기 광풍, 그죠? 한마디로 그 부동산에 미쳐버린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부동산 불패였던 나라.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될는지는 참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 그 상황들 가운데.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두가 불만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이지만 또 모두가 불만을 가진 나라. 이렇게 불만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빈부격차가 한국만큼 이렇게 적은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외국이라든가 이건 장난 아닌데 어떻게 보면 한국이 굉장히 그래도 그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불평등하지 않은데 그냥 하여튼 모두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근데 하여튼 말로는 이렇게 감사하는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식당을 가나 어디나 그냥 무슨 감사하다는 말로는 그냥 감사 풍년인데 모두가 불만을 가진 나라가 이렇게 참 굉장히 웃긴 나라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 마지막 때에 있어서 세계 선교가 이때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그야말로 보호하고 이제 보호할 우자 보호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그야말로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붙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그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